마찬가지로 이 연결 리스트라는 추상 자료 구조도 선형 자료 구조 시간에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배열이 불편했던 중간 삽입 삭제를 해결한 구조라고 했고, 이 친구는 어떤 노드와 다음 방의 주소, 그 참조를 들고 있다고 했어요. 데이터와 데이터를 주소로 연결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천천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배열의 불편한 중간 삽입 삭제를 해결한 구조라고 했죠.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배열은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저장됐었어요. 인덱스로 접근할 때 매우 빠른 5.1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하지만 중간에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면 뒤에 있는 원소들을 밀거나 당겨야 하죠. 즉 배열은 조회는 빠르되 삽입 삭제는 5n이라는 시간으로 느린 편입니다. 반대로 연결 리스트는 노드들이 포인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새 노드를 끼워 넣을 때 연결만 바꾸면 되죠. 하지만 연속적으로 저장된 구조가 아니라 조회 시 순차적으로 찾아가야 하고요. 조회가 느린 편입니다. 즉 시간 복잡도를 생각해보면 조회는 앞에서 하나씩 찾아가야 되는데 다음 노드의 주소를 매번 조회해서 이동해야 되거든요. 조회가 5n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삽입과 삭제 생각해보면 삽입은 중간에 껴넣으면 되고 삭제는 삭제 후 앞뒤에 있는 노드와 포인터들만 변경해주면 되죠. 이건 5.1이라는 시간 복잡도가 걸리지만 다만 전제가 있어요. 삭제와 삽입은 그 노드의 위치를 시스템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모르면 거기까지 찾아가야 되니까 조회 후에 삭제, 삽입, 즉 5n이 걸리겠죠. 다만 자바에서는 이터레이터를 사용하면 현재 노드를 계속 기억하면서 다음 노드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었죠. 연결 리스트의 이 현재 위치를요. 이제 연결 리스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노드, 연결 리스트의 기본 단위는 노드죠. 노드는 보통 두 가지 정보를 가져요. 데이터와 다음 노드를 참조하는 정보, 그 주소. 예를 들어 숫자 10을 저장하는 노드는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요. 여기서 데이터는 실제로 저장하고 싶은 값이겠죠. 이렇게 숫자도 들어갈 수 있고 객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스트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포인터는 이제 그 주소, 그 포인터는 다음 노드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참조 정보예요. 여기서 10 노드의 next는 20 노드를 가리키는 거겠죠. 마지막 노드는 더 이상 가리키는 노드가 없으므로 마지막 노드의 next가 null이에요. 즉, 이 설명드린 것들을 코드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데이터고 이게 다음 노드를 참조하는 정보겠죠. 연결 리스트에도 종류가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단일 연결 리스트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앞뒤 이동이 필요하기도 하고 처음과 끝을 연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결 리스트도 여러 형태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 종류, 첫 번째로 안내해드릴 건 단일 연결 리스트예요. 싱글 링크드 리스트, 단일 연결 리스트는 각 노드가 다음 노드만 가리키는 구조예요.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앞에서 뒤로만 이동 가능하고 구조가 단순하여 메모리 사용이 비교적 적죠. 하지만 이전 노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30 노드에 지금 포인터가 있다면 20 노드로 바로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비효율적이죠? 이전 걸 탐색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탐색하면서 봐야 돼요. 이런 단일 연결 리스트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다음 종류예요. 이중 연결 리스트, 더블 링크드 리스트예요. 이중 연결 리스트는 각 노드가 이전 노드와 다음 노드를 모두 가리켜요. 노드 구조는 이렇게 돼요. 이전 노드를 참조하는 프리브, 그 데이터, 다음 노드를 참조하는 넥스트. 장점은 양방향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노드에서 이전 노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다만 단점도 있겠죠. 포인터를 2개 저장해야 하므로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삽입 삭제 시 프리브와 넥스트를 모두 수정해야 되고요. 구현이 단일 연결 리스트보다 복잡해요. 자바의 링크드 리스트가 내부적으로 이런 이중 연결 리스트 구조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원형 연결 리스트인데요. 연결 리스트는 마지막 노드가 가리키는 다음 노드는 null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원형 연결 리스트는 마지막 노드가 null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구조예요. 즉 논리적으로 순환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끝없이 순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순환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돼요. 예를 들면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순서가 반복되는 큐, 플레이어 턴 이런 거 관리하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겠죠. 주의할 점은 끝이 없기 때문에 순회할 때 종류 조건을 잘못 잡으면 무한루프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쭉 종류를 확인했는데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아직은 그림 수준이라 조금 추상적으로 많이 느껴질 거거든요. 참고로 연결 리스트 구현에서는 헤더 노드, 더미 노드를 사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첫
첫 번째 노드의 삽입 삭제를 일반 노드와 동일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만약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면 헤드를 변경하는 등의 예외 처리가 필요한데 헤더 노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예외 처리가 사라져 코드가 훨씬 좀 단순해지죠. 그냥 첫 번째 노드가 더미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게 더미예요. 이게 더미. 다만 현재 자바에서 링크드 리스트 구현은 헤더 노드를 사용하지 않고 first와 last 포인트를 관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럼 좀 정리해 볼게요. 사실 트리 배우기 전에 좀 상세하게 다뤘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트리도 결국 노드와 노드가 참조로 연결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연결 리스트를 이해하면 트리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래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고요. 운영체제에서도 프로세스나 스레드를 관리하는 여러 자료 구조에 좀 연결 리스트가 사용됩니다. 사실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니까 이런 추상 자료 구조의 개념이 매우 딱딱하게 느껴질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 또한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자료 구조를 배웠는데 당연히 과제가 좀 나오겠죠. 과제로 오늘 배운 자료 구조를 좀 코드로 짜와라. 뭐 AI도 없던 15년 전 일이에요. 그때 좀 받았던 과제인데 구글링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제대로 배운 언어도 없고 배워봤자 뭐 C 언어 초기 코드 이런 것만 배웠어요. 폼은 if문 이 정도요. 솔직히 자료 구조 코드로 짜서 뭘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과제 목적을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컴국으로 진학한 그 학우분들께서 되게 많이 포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컴공 자체를. 좀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 곳에서 이 추상적인 개념이 사용되는구나 알았지만 그때는 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돌아와서 오늘 배운 연결 리스트를 좀 정리해보면 이런 개념이죠. 큰 구조만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 그림도 중요하지만 배열과의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속도 측면에서요. 다만 자료 구조 시간이니까 깊게 언급은 안 드릴게요. 배열은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순차 탐색이 매우 빨라요. 반면 연결 리스트는 노드가 메모리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그렇게 있을 수 있어서 순차 탐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요. 그 이유는 CPU 캐시와 관련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구조에서 설명 언젠가 드리도록 할 것 같아요. 컴퓨터 구조 시간에. 즉 연결 리스트는 삽입 삭제가 잦은 환경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임의 접근, 랜덤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배열이 더 적합해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